영어 리스닝만으로 거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 스피킹이 가능했던 그러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 영어 리스닝의 그 의미는 클래스는 comprehensive input이라고 해서 이해 가능한 인풋. 그러니까 리스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스피킹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크 셔버드 스미스는 오토 인풋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저는 thought input, 생각의 인풋이라고 용어를 정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노암 촘스키의 언어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모든 학습법은 그 기초가 근거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저희 셋은 노암 촘스키입니다. 자, 근데 이해 가능 인풋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클래스는 무의식으로 봤고요. 마크 셔워드 스미스는 의식으로 봤고요. 저는 무의식과 의식의 혼동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인풋에 관한 제 강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접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세 사람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에 대한 결과는 물론 이분들은 클라스이나 마크 셔워드 스미스를 보거나 저를 보거나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본인이 하다 보니까 됐고 그것이 나중에 뭐 클라스에 이것이 이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닥터 바티아 루퍼 교수는 히브리어를 했고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서 그 말 못하는 아이를 오해받을 정도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을 보내다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며 6개월이 지나자 거의 완벽하게 이분 말대로 거의 완벽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이게 바로 발화되는 시점이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자, 제이 마빈 브라운은 이분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배운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분입니다. 영어를. 언어를 가르치는 분으로서 어학원을 세워서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들 컴프레스 인풋을 실험했어요. 이번 직접. 그래서 서양인에게 태국어를 이게 의미가 있죠. 자, 서양인들은 아무래도 프랑스어나 영어를 비슷하기 때문에 독일어는 빨리 배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잖아요. 태국어는 분명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분명. 동양의 언어입니다. 하루 5시간 동안 500시간. 총 한 5개월에서 6개월 걸리겠죠, 대략. 이후 스피킹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마디도 말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피킹 연습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분이 말 못했던 것은 모르니까 이분은 억지로 못하게 한 겁니다. 연습 자체를. 그리고 나서 500시간 이후에 말을 하기 시작했고 허용을 했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거의 완벽한 원어민 수준의 태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자, 이분이 왜 솔직한 분이냐면 제이 마빈 브라운은 솔직한 분이냐면 자기 실패 사례도 말을 합니다. 하루 한두 시간, 8시간 8년 동안 중국어를 했는데 가르친 겁니다. 서양인들에게. 근데 이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쉐도잉, 몰입교육, 리딩, 그리고 리스닝을 통한 인풋, 성공과 실패에 가는 오직 한 가지라는 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이분은 나름대로 어떠한 이유를 들었는데 내가 너무 의식적으로 한 것 같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분의 생각이고요. 제 견해는 바로 컴프레hensive 인풋은 굉장히 넓다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 생각엔 thought 인풋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 지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ken canon 이번에 일본어를 했고요. 보다시피 서양인입니다. 근데 일본어를 리스닝만으로 6개월 만에 스피킹을 완성한 분입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디아 마초바라는 분은 리딩과 리스닝을 이후 말하지 못했어요. 1, 2일 만에 러시아인을 만나 여행 가서 한 이틀 지나니까 바로 러시아 스피킹이 발현되고 주변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것을 보다시피 리스닝이나 그렇죠?
기본 리스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독해만 하거나 이런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리스닝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 스피킹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략 시기는 6개월 정도로 공통점은 있어요. 물론 아닌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 번째 공통점은 이분들의 실력이 단순하게 학원 수준을 뛰어넘어 준 원어민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 다니는 여러분 보기에 좀 한단 아이들들 준 원어민이 아니라 그냥 기초 정도에서 중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분은 고급 수준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자기 말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길게 혼자서 1시간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컴프레hensive 인풋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례는 이 말고도 여러 개로 굉장히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중국어를 했던 사례처럼 아까 나온 사례 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줄여가는 거. 넓게 보면은 컴프레hensive 인풋이지만 깊게 들어가면 딸 인풋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성공 사례를 높일 수 있게끔 최대한 가는 것이 바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명품인 거죠. 네, 명품 강의는 거기 시작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저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사례가 스피킹을 하지 않고 하는 사례가 더 성공적일 뿐만 아니라 더 준 원어민에 가까운 거의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정도의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스피킹만 연습하는, 다시 스피킹을 주로 가르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스피킹을 가르치는 학원들은 실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언어 습득 자체도 원리도 없고 이론도 없습니다. 자신의 내피셜일 뿐이에요. 원리와 이론을 갖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습니다.